대한민국에 이제 명당이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벌써 네 번째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상권과 입지, 또 창업에서의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이고,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무조건 성공을 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상권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한번 영상을 통해 생각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상권에 대한 리뷰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댓글을 통해서 요청 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묘 보셨나요? 혹시 파묘를 보시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명당 없지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에 이제 명당이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명당의 어학적 의미는 어떤 일에 썩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권으로서의 명당은 어떨까요? 지금 당장 이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상권은 어디가 있을까요? 홍대, 명동, 강남, 압구정, 서울로 보면 이런 상권들이 있겠죠. 과연 이 상권들이 옛날 지금이나 좋은 상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과거에는 실제로 가두어 있는 상권들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고 지출이 높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매출이 낮은 상황에서는 너도나도 지출을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공실이 생겨나고, 공실이 생기다 보니까 상권 내에서 공실이 대량으로 많아지고 상권이 붕괴되고 이런 경우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이 많던 상권, 그리고 과거에 잘 나가던 흔히 명당이라는 상권은 지금도 좋다, 명당이다 생각하는 거는 일단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명당은 나한테 맞는 상권, 나한테 명당 자리가 전 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매출이 높고 내가 10억 하는 매장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은 10억이 나오더라도 비용이 적은 매장들, 지출이 적은 매장들, 그러다 보면은 임대료가 적고 찾아가야 되는 매장들, 찾아오는 손님들, 이러한 매장들이 더 각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혹시 명동 가보셨나요? 명동이 최근 3년 동안 정말 지독하게 공실이 많았는데 최근은 차츰 채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러한 상권들의 방향 계속 가게 될까요? 저는 이 다음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새로 생겨나고 있는 이제 신당 상권이라든지, 신당 기존에 있었지만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MZ들이 가면서 그러한 매장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무신사에서 이제 벽에다가 연출도 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성수, 서울숲, 그리고 경동시장도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당동, 그와 같이 물레동도 마찬가지고, MZ들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정통시장 같은 곳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신상권의 개발이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거의 명당보다는 이러한 신상권들이 명당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가르게 되면 상권마다 특성 다르고 임대료에 대한 비중 다릅니다. 같은 구에 있더라도 물론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이 전혀 다른 경우도 많고요. 권리금도 써서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예산을 잘 살피고 상권을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살피고 서울을 십자 모양으로 나눠서 나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왜냐하면 상권 조사를 나설 때는 혼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동네를 잘 아는 지인을 모시고 간다거나 아니면 저와 같은 컨설턴트와 함께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가서 상권을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이 담기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쓰지 않고 상권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어디 상권이 좋아도 혼자 판단하지 않고 늘 회의 통해서 다 한 번씩 갔다 오고 그 상권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눠야지만 거기에서의 종합적인 객관적인 사실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서는 시장조사 하시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업종에 따라 상권에 대한 특성, 그리고 상권에 따른 업종의 특성이 반대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F&B도 커피냐 아니면 족발이냐 보쌈이냐 튀김이냐 뭐 이거에 따라 다 다르고요. 이게 왜 다르냐면 그 상권의 유동 연령과 또 성별과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내가 뭐 떡볶이를 한다. 어느 상권에서 좋겠냐 지금 남은 상권 중에 말씀 주신다면 이거는 제가 뽑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이 맞냐? 아파트가 맞냐 하는 것도 참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새 주상복합도 많고 상가가 앞쪽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소비 자체가 안에서 폐쇄적으로 머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는 경우는 이 바깥에 시장으로 감싸고 있어서 시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한참 도보로 걸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약간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의 주상복합이거나 아니면은 밑에 상가가 크게 앞뒤로 형성이 됐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 폐쇄적으로 상권이 좀 머물고 그럼 상권을 고려할 때 입지를 고려할 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 아파트 외 지역으로 내가 오픈을 할 것이냐 가늠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좀 더 활성화하게 되겠죠. 말씀드렸지만 절대 혼자 하서는 안 됩니다. 뭐 내가 이걸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상권 조사는 혼자 하되 이 상권에 대한 의견은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뭐 상권 전무가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상권에서 많이 놀았던 분들이 제일 좋습니다. 많이 놀았다는 거는 적어도 그 소비자로서의 뭐가 필요로 하고 어느 동선으로 흘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상권에서 먹고 마시고 많이 즐겼던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컨설턴트한테 요청을 주시면 같이 동반해서 상권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잠깐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책상에 앉아서는 볼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로드뷰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로드뷰를 보게 되면 그 상권의 과거의 10년 동안 기록들이 로드뷰에 나오기 때문에 로드뷰를 참고하고 무조건 현장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상권 컨설팅을 한다. 근데 안에서만 보고 안에서 판단한다. 저는 이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권 조사하는 내용들을 종이에 계속 쓰세요. 종이 쓰기 어려우면 엑셀을 통해서나 파워포인트 통해서 A 상권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유동 집중 시간, 주 고객 대상, 그리고 연령 대상, 유동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다 기록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A급지, B급지, C급지, D급지까지 나누시고 이러한 상권에서의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 브랜드가 얼마나 왔는지 매칭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후보군이 줄여질 겁니다. 그 줄여진 후보군 안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창업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상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음 편에서는 그럼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아마 상권 조사를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권 조사를 가서 실제로 어떻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조사를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지역을 갔다 와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저를 보다 더 많은 자료를 말씀드리고 공개할 수 있는 영양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